평생 아파트 경비원으로 무시당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수천억대 빌딩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눈물. 저는 38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철수는 평생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낡은 경비복을 입고 계셨고 손은 거칠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은 저를 경비 아들이라고 놀렸고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경비복 차림으로 오시자 저는 친구들 앞에서 저 사람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저는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고 전했지만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경비원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시겠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대기의사 집안이었는데 경비원 아버지가 오시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겨우 초대했지만 아버지께는 하객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정말 뒤쪽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5년간 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시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왜 하필 지금 쓰러지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말기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개월이면 회사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가 이해가 가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머니는 병실 밖에서 계속 우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뭘 했다는 걸까요? 경비원 월급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대주신 것?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걸까요? 창피한 건 저였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 어머니가 계시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셔. 꼭 와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드릴 게 있다는 걸까요?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이라도 주시려는 걸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님이시다. 회사? 법무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비원에게 무슨 회사가 있고 왜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변호사는 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김철수 회장님 말씀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회장님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창립자이십니다. 현재 강남 일대 주요 빌딩 37개 동과 전국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총 152개 필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3조 2천억.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유일한 상속인인 김민수 씨, 즉 귀하에게 전액 상속될 예정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경비원이신데.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네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었어. 그 아파트 건물주가 바로 나였단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어. 하지만 재벌 2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봤지. 돈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자라더구나.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자라길 원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 너를 평범하게 키우자고.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경비원이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고. 하지만 네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거 알았어. 중학교 때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것도 알았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 사람 모른다고 한 것도 다 들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너한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아버지는 경비원이 아니야. 이 건물 주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참았어. 네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거든. 뭘 깨닫길 바라셨는데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걸.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잘못한 건 아버지야. 너한테 너무 가혹한 시험을 준 거지. 변호사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민수 씨가 대학 입학할 때부터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셨습니다. 물론 민수 씨는 그게 장학금이라고 알고 계셨죠. 결혼 자금 5억 원도 회장님께서 익명으로 보내신 겁니다. 5억, 그 돈이 아버지 돈이었다니.
그리고 민수 씨가 다니시는 대기업, 거기도 사실은 태성그룹 계열사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민수 씨를 채용한 겁니다. 모든 게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룬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차피 알게 될 거잖니.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보고 싶었어. 경비원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네 모습이 아니라 진짜 네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서 나머지 수입은 모두 재투자하거나 자선 사업에 쓰셨습니다. 현재까지 익명으로 기부하신 금액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천억. 아버지는 3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월 200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경비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건 돈만이 아니야.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네 선택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이 돈의 무게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돈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단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아니야, 넌 아버지의 자랑이야. 네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뻤어. 물론 그게 아버지가 만든 길이긴 했지만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잖니.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결혼식 날 뒤쪽 구석에 앉아서 너를 봤을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구나 싶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잠결에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녘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이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네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방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아버지, 그리고 민수야,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너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평생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로부터 3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하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익명으로 도와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손자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익명으로요. 우리는 평생 누군지 몰랐는데 신문에서 부고를 보고 알았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인데요. 회장님께서 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조건은 단 하나.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3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복, 오래된 보온병, 작은 라디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민수 첫 돌라기가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안고 있었다. 1997년 3월 2일. 민수 초등학교 입학 친구들이 경비 아들이라고 놀린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2005년 2월 10일. 민수 고등학교 졸업식 중 민수가 나를 모른다고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교육이다. 참자. 2015년 5월 20일. 민수 결혼식 뒤쪽 구석에서 봤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다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동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 왔다.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수가 이 모든 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외면할 때도, 부끄러워할 때도, 무시할 때도 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철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매년 1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00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아버지가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리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경비원 아저씨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지혜, 사람을 대하는 법, 겸손함.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들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 아이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경비복을 입고 계십니다. 민수야, 아버지 자랑스럽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3조 원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경비원 아저씨, 청소하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그분들의 직업이 그분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